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자강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속도내는 여당권 레이스 한동훈 등판 채비에 대항마들 꿈틀. 국민의힘 다음 달 새 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권 레이스 국면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공식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잠재적 당권 주자들도 이른바 한동훈 대항마로 자리매김하며 대표 경선에 뛰어들지를 놓고 본격적인 저울질에 들어간 모양새다라는 거죠. 한동훈 전 위원장 최근 가까운 원내외 인사들에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 출마 회견문 작성, 여의도 사무실 섭외,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고 출마 회견 시기는 오는 23일에서 24일 진행될 후보 등록 마감 직후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 친한계 인사 16일 언론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주목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등판이 임박했음을 예고를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물밑에서 속도를 내자 잠재적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세론으로 전대 흥행 실패 우려가 나온 것과 달리 나경원, 윤상현, 유승민 이런 중진급 정치인들 그리고 김재섭 의원까지 출마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한 당 관계자 한 전 위원장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오히려 당권 후보군에게 자극제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 아직도 간을 보고 있죠. 왜냐? 최고위원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죠. 그럼 괜히 지금 나갔다가 이준석 전 대표 꼴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될 사람들도 좀 포섭을 해놔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미 소위 정치권에서 말하는 한다 하는 사람들 뭐 쓸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다 뭐 친윤 친한으로 줄을 섰지 나경원 의원 쪽에 누가 줄을 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고민이 많을 것이고 이거 친윤 쪽으로 붙어서 꼭두각시 노릇이라도 하느냐 아니면 포기를 하느냐 뭐 그건데 사실 나경원 의원도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완전하게 이 두 사람이 분리가 돼서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둘이 정치 공동체로 지금까지 같이 움직여온 게 있고 서로 각자 갈 길 가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약점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서로의 비리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두 사람이 갈라지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친윤 쪽에 확실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힘을 실어주겠죠. 친윤 쪽도 대신에 엄청난 견제를 하겠죠.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 이런 합리적인 보수 이런 분들은 사실상 뭐 이번에 이제 민심 20%만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선권하고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멀어진 상황입니다. 자, 다음 기사 법사위 소위 열어 최혜병 특검법 심사 국민의힘 불참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위원회를 열어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심사를 합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은 의원, 서영교, 전현희, 박균택, 이성윤 의원, 일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는 가운데 일소위 소속으로 배정된 국민의힘 김도, 유상범, 장동혁 의원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최혜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후에 다음 달 초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다라는 방침인데 18개를 뭐 싹쓸이 하려고 한다.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 때 나오고 상임위 구성안 제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계속 보이콧을 하고 있으면서 뭐 독점을 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자꾸 씌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어떤 그동안의 전통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을 하는 사람들 입에서 이 협치라는 말, 여야 협치의 전통을 살리자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 중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죄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정부의 강요들 국민의힘에서 거부권 행사 요청하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법사위 달라고 할 때만 여야 협치를 운운하는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다음 기사입니다. 당정 신생아 특례 대출 문턱 낮추고 폭염 취약층 지원하겠다. 정부 여당 저출생 현상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을 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로 풀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통해 출산율 저하 추세를 역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당정은 우선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출산 가구에 빌려주는 제도인데 현행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기준을 하반기부터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육아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책도 내놨다는 거죠. 지난해 사상자 25명을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침수심 15cm 통제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민간 담당자가 함께 관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경로당 냉방비,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지난해보다 인상하고 약 360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겠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전북 부안 지역에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니, 저출생 문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 이런 번지르르한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 맨날 하는 상투적인 말들 아니에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 1년에 여러분 1억 3천 버는 부부가 받던 대출을 2억 버는 부부까지 해주겠다. 이게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까? 1년에 2억을 버는 부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대출받게 해준다고 대출받게 해주네 우리 애 낳자 이러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이런 거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책. 아니, 이게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검토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대책을 세워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나 됐는데.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애를 낳고 난 이후의 문제인 거예요. 즉 육아 과정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청년들 애 자체를 갖지도 않고 낳지도 않고 결혼 자체를 안 합니다. 그 원인, 사회 현상, 패러다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주거, 경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저출생 관련해서 지금 돈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수백조가 들어간 상황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면 맨날 하는 이런 소리 말고 정말 파격적인 걸 제안을 해야죠. 살만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애 낳습니다. 살만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청년들, 그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야죠. 자, 다음 기사. 민주중앙에서 대표 임기 예외 규정, 당원 개정 시도.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원 개정 시도를 합니다. 민주당 오전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가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진행하는 중앙위원회 회의에 이 같은 당원 개정안을 투표한 건으로 올린다. 현재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를 해야 하지만 이번에 당원이 개정될 경우에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데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권리 등의 비상 상황에 대합 위한 어떤 조치다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안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당원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 제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제적위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이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어떤 사퇴 시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소신 발언을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라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 단서를 명확하게 어느 정도 좀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꼭 이재명 대표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구든 간에 이런 걸로 인해서 특정 인물들에게 유리하게 맞춤형으로 세팅이 됐다 이런 말이 또 나오면은 이게 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 부분은 이제 공명정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자동 정지 이것도 사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한데 지금 검찰이 너무 기소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도 좀 방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없애버릴 게 아니라 당의 어떤 자체적인 조사기구, 회의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게 직무정지까지 할 사안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때 공천 안 하겠다. 이 규정에 저는 전면 폐지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 민주당의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제대로 정치인들을 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 또한 우리 당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또 시민들의 정말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한 쪽에서 이것을 또 후보를 낸다.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마재강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